이어서 보자. 그림은 동아프리카 열국대 주변의 판 경계와 화산 분포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동아프리카 열국대라 그랬지. 자, 여기는 판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하는 곳입니다. 발산 벌어진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설명. 열국대를 중심으로 판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안 되죠. 판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멀어지고 있다. 예, 멀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자, 열국대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럼 발산형 경계에서는 무슨 지진만? 천발 지진만 일어나죠.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발 지진은 어디서 일어나대? 습입하는 부분. 즉 수렴형 경계에서 가능한 지진입니다. 그럼 디귿. 멘털 물질이 상승한다. 그렇죠. 멘털 물질이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해줘야만 그 위에 있는 판들이 이 멘털 대류를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디귿만 맞는 얘기가 되겠나? 답 2번. 다음.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 분포와 판의 이동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주요 지형들을 잠시 정리를 좀 합시다. 중요하니까. 조금 전에 한 곳이네, 여기는. 이름이 뭐라 했노? 동아프리카 열국대입니다. 그죠? 동아프리카 열국대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무슨 경계? 예,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B는 히말라야 산맥이죠. 자, 히말라야 산맥은 충돌형입니다. 그지?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들끼리 충돌을 해서 만들어진 습곡산맥이 바로 히말라야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무슨 형 경계? 예, 수렴형 경계가 되겠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판 위에 왼쪽에 있는 요쪽에 이게 뭐고 이거?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무슨 형 경계? 대표적인 그렇지 보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안데스 산맥이죠. 안데스 산맥, 참 안데스 산맥. 여기가 나스카판이라고 하는데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 판 밑으로 습입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화산 활동도 있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일어나는 대표적인 무슨 경계? 예, 수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놓고 다음으로 가서 문제를 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AD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의 모식도를 옳게 골라봐라. 자, 설명을 했으니까 A가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열국대죠. 그럼 기억이 A가 뭐가 되노? 기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히말라야 산맥, 습곡산맥입니다. 수렴형 경계. B가 니은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C는 변환단층. C가 리얼이네. 남아메리카판과 나스카판 충돌해서 나스카판이 섭입하는 지역 D는 디귿이 되겠네요. 차례로 기역, 니은, 리얼 디귿인가? 예, 답 2번. 다음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길 수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A 지역은 아까 동아프리카 열국대라 그랬지. 그럼 여기와 여기가 벌어질 겁니다. 벌어지면 바닷물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바다로 바뀔 것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니은 B와 D 지역은 멘틀 대륙의 하강부이다. 자, 무슨 형 경계? 그렇지. 수렴형 경계죠.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잖아. 그러려면 자, 봐, 이거 멘틀 대륙가 이렇게 뭘 해야 돼? 하강하는 지역이 맞아요. 그지? 이렇게 와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 멘틀 대류를 따라서 방가판이 뭐 하게 된다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겠죠. 맞는 얘기네. 그 다음 C 지역에는 새로운 판이 생성됩니다.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지역은요. 뭐고 해령과 같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입니다. 즉 발산형 경계죠. 근데 C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 그래서 생성도 되지 않고 소멸도 되지 않은 보존형입니다. D가 틀렸다. AD 지역은 모두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 했는데 신발 지진이 가능한 곳은요. D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섭입을 해야 되니까 리얼은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1번. 그림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단면에 주요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요 자료가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자료니까 한번 봅시다. 우선 이 태평양 쪽에 있는 판이 남아메리카 대륙 쪽 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요 따라서 그려보면 이게 이제 지진이 발생한 위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연결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태평양 쪽 판이 남아메리카 쪽 판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더노? 요쯤에서 이제 마그마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까만색이냐? 빨간색으로 마그마가 막 이렇게 생성이 돼요. 여기서 이쯤에서. 그럼 마그마가 이렇게 그죠? 분출하면서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되겠죠. 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 그러면 태평양판이 습입하니까 얘가 밀도가 작고요. 밀도가 크고 남아메리카 대륙 쪽이 밀도가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자, 여기가 판의 경계잖아. 판의 경계를 선생님 표시를 해볼까요? 얘가 판의 경계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판의 경계를 그죠? 기준으로 했을 때에 남아메리카 대륙 쪽에 그죠? 지진 활동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아메리카 대륙 쪽이 지진이나 뭐가 활발하다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해석하는 걸 잘 봐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 쪽이 보면 이게 습입하니까 A가 있는 지역에 발달하는 지형이 뭐겠노? 그렇지. 해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기억. A에서 B로 갈수록 A에서 B 쪽으로 갈수록 자, A에서 B 쪽으로 가보세요. 뭐 지진이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한다. 기억났지? 니은 A 지역은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경계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판이 생성되는 경계는 무슨 발산형 경계라 그랬잖아. 얘는 수렴형 경계인데 말이 안 되죠. 틀렸고. B 지역에는 해구가 발달합니다. 해구는 B가 아니고 A입니다. A 잘못됐네요. 리얼 A 지역을 기준으로 태평양보다 자, 태평양 쪽보다 어느 쪽이 남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화산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답은 2번. 그린 가다는 화산 활동으로 분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가는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그렇죠. 화산재 속에는요. 식물의 비료의 주성분인 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칼륨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화산재가 좀 밑으로 내려와서 퇴적되게 되면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맞아. 니은 나는 용암이지. 그럼 흘러내리면서 도로를 파괴한다든지 할 수가 있지. 니은은 맞고 다는 산성비를 내린다. 자, 화산 기체 속에는 뭐 수증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 SO2 이산화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놈은 물에도 굉장히 잘 녹거든. 그럼 얘가 비가 시작해서 내리면 산성비가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3개 다 맞나? 5번. 다음으로 그림은 화산 활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림은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 뭔지 알죠? 자, 그럼 가봅시다. 화산재가 나오네요. 기온을 낮춘다. 자, 화산재가 그죠? 대기 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온을 낮춘다 했으니까 가는 기권과의 상호작용이 되겠네요. 그럼 기권과의 상호작용이 어느 기고 A네요. A. A가 뭐가 되노? 가가 됩니다. 그죠? 가에다가도 A 적을까? 예. 그 다음에 화산 주변의 생태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직권과 생물권과의 상호작용이죠. 그럼 나는 직권과 생물권이니까 C가 되겠네. 해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일은 수권과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면 해일은 B가 되겠네요.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됐나? 그럼 답 2번이 되나? 차례로 A, C, B.
답 2번 맞습니까? 네. 다음. 지진으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지표면이 갈라져서 도로, 건물 등이 붕괴된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누전이나 합선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은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줍니다. 그죠?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설명 따로 필요 없지요? 답 3번. 화산 활동이나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예,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는다. 제방은 용암 같은 것을 막아주는 거겠죠. 그다음 건물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내진 설계는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설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죠. 그다음에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해라. 자, 여기서 댐은 발전을 위한 게 아니고요. 댐은 용암을 막아주는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댐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수로는 왜 파느냐 하면 수로는 원래 물이 흘러가는 길이란 뜻인데 이걸 파놓으면 분출되는 용암이 수로를 따라 흐르게 되도록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죠?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럼 얘도 좋은 얘기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댐을 건설해라. 자, 여기서 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규모 물을 가둬 가지고 발전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무너지면 잘못하면 대규모 홍수를 통해서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답 4번입니다. 자, 이제 1번이 됐네. 1등급 도전 131쪽이야. 131쪽. 이것도 지금 안 푸는 학생들은 풀어야 된다. 안 푸는 학생들은 풀어야 됩니다. 풀고 나서 문제를 보도록 해야 된다.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우선 이 자료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아마 풀다가 한참 생각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게 세로축에 나와 있는 것은 위도입니다. 위도. 자, 위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로축에 나와 있는 것은 경도입니다. 경도. 그렇죠? 자, 그래서 위경도를 나타낸 것이고 요 가운데가 적도죠. 그럼 위쪽은 북쪽, 영도 밑에는 남쪽입니다. 그래서 북쪽이라는 의미에서 north, n이 붙어 있고 남쪽이라는 의미의 s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읽을 때는 북이 20도, 뭐 북이 40도, 남이 20도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경도는요. east 할 때 이 동쪽, 동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west, 서쪽을 의미하는 w가 붙어 있어. 자, 그래서 읽을 때는 동경 20도, 뭐 동경 100도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웨스트, W가 붙은 곳은 우리말로 읽을 때는 뭐 서경 140도, 서경 60도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요. 됐지? 자, 그런데 이 화산을 표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위도가 나와 있고 경도가 나와 있습니다. NS로 된 것은 위도를 뜻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EW, East, West로 되어 있는 것은 뭐 뜻한다고? 이건 경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도를 볼 때는 이 가로선을 봐야 돼요. 가로선. 알았지? 자, 그러면 경도를 볼 때는 뭘 봐라고요? 이 세로선을 봐야 됩니다. 세로에 있는 숫자를 봐야 돼요. 됐지? 자, 그럼 시작할게. A가 북이 33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북이 33도면 한 요 라인 되겠네요. 요 라인. 요 라인 좀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경 136도입니다. 그럼 동경 136도니까 뭐 대충 한 요 라인 안 되겠습니까? 한 요쯤 되겠네요. 그럼 자세히 보면 여기가 어디고? 일본 주변이잖아. 여기가 A입니다. 일본 해구, 요 위험한 지역이죠. 자, 그리고 잘 보면 환태평양, 그죠? 지진대, 화산대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일본 주변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B는 남이 16도, 남이 16도면은 요 라인 되겠습니다. 그죠? 요 라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서경 78도, 78도면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그지? 그럼 요 지역이네요. 요 지역. 여기가 B 지역입니다. 보이지? 이거 안데스 산맥입니다. 참 안데스 면. 자, 그 다음에 북이 21도, 북이 21도면 요 라인이네요. 요 라인.
그 다음에 155도 웨스트, 서경 155도니까 요랑 여기네요. 여기. 자, 여기는 쌤이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C인데요. 여기가 하와이입니다. 니가가라 하와이. 하와이인데 이 하와이가 특징이 뭐냐면은 하와이가 이거 화산섬이거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입니다. 섬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다. 너는 안 이상하겠지만 공부 안 했어 이 녀석들아. 판의 경계가 아니잖아. 이 단원에서 줄곧 얘기해 온 것이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판의 경계가 아니거든. 이 태평양판의 한 가운데란 말이야. 그런데 왜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느냐 그거지. 예, 그게 중요한 거야. 하와이는 우리가 이건 지구과학 원 되면 배울 텐데 이게 열점이라고 한다 그랬지. 앞에서 내가 설명을 한 기억이 얼핏. 자, 열점입니다. 자, 열점이라고 하는 데인데 열점은 판의 경계가 아니면서 화산 활동이 있는 곳입니다. 됐죠? 그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억. A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예,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하는 지역 맞죠? 맞고. B는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것이 생긴다. 아이, 뭔 소리입니까? B 안데스 산맥은요. 이 판이 아까 이름이 뭐라 해야 되나? 나스카판입니다. 이가 남아메리카판이죠. 남아메리카판이 되겠습니다.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으로 뭐 섭입하면서 생기는 거세요. 그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AC 세 화산은 모두 판의 경계. 어디는 아니라고요. 니가 가라 하와이. 거기는 아닙니다. C는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도 안 됩니다. 그럼 어찌 되는 긴데요? 답 1번인가요? 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안 넘어간다. 통? 네, 됐어요. 그린 가와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판의 이동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요것도 예, 여러분들이 조금 한눈에 보기에는 조금 고일 수준에서는 자료가 좀 난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색깔이 약간 좀 진하네요. 진한 부분이 해양판이네. 그럼 이제 적을게 선생님이. 이건 둘 다 해양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연한 것이 대륙판이네. 그럼 나는 대륙판이에요. 됐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 봐봐. 이동 방향은 같지만 오른쪽에 있는 해양판이 얘보다 빨라요. 1년에 6cm 아이가 봐봐라. 얘는 1년에 3cm지. 그러면 앞에 가는 녀석이 뒤에 오는 녀석보다 빨라요. 그지? 자동차라고 생각해봐. 앞에 가는 차가 뒤에 차보다 빨라. 그럼 두 차 사이의 간격은 점점? 그렇지. 멀어지지. 그러니까 경계로 따지면 멀어지게 되니까 얘가 발산형 경계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조금 깔리는 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왜 발산이냐? 판의 이동 속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앞에 게 빠르니까 벌어지니까 발산형 경계라는 거.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일 거야. 자, 그러면 같은 요령으로 얘를 보면 얘는 뒤에 게 더 빠르죠. 앞에 가는 차는 느리고요. 뒤에 가는 차가 빠르잖아. 그럼 얘가 얘를 따라잡아서 박을 거란 말이야, 꽁무니를.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경계? 그렇지. 예, 수렴형 경계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럼 이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1이라서 그렇지 고2 가면은 이런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자. 나보다 가에서 더 큰 거 찾아라 그랬네요. 지각의 평균 밀도. 그렇지. 해양판이니까 당연히 평균 밀도 크지요. 그 다음에 암석근의 평균 두께는요. 해양판이 더 얇지요. 해양판의 두께가 대륙판의 두께보다 더 얇아요. 대륙판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안 됩니다. 지진 발생 지점의 평균 깊이. 자, 발산형 경계에서는 뭐만 일어나더라? 그렇지.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천발 지진만. 그렇지? 그럼 신발 지진이 일어나려면 또는 중발 지진이 일어나려면 일단 부딪히고 봐야지. 그럼 나가 평균 깊이가 더 크죠? 그러면 디귿도 답이 안 되겠네. 답 1번 되지? 그림은 자, 이게 줄쳐봐. 히말라야 산맥이란다.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면 알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겁니다. 대륙판과 또 그래 대륙판이
충돌을 해서 만들어지는 충돌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럼 그림을 봅시다. 자,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까워져서 이제 충돌한 상태야, 여기가. 자, 그럼 여기 봐라. 가까워지기 전에 여기 보면 해저에서 퇴적된 퇴적물이 보이지. 그런데 이 대륙과 이 대륙이 가까워져서 충돌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쌓였던 이 퇴적물들이 여기에 퇴적되죠. 자, 그리고 양쪽에서 계속 밀어붙입니다, 얘들이. 자, 밀어붙이게 되니까 이쪽이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 올라오게 됩니다. 됐지? 그럼 해양 퇴적물이 솟아 올라서 만들어진 습곡 산맥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다. 이걸 알아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깊이 습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성될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없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진은 무슨 지진? 여기서 천발, 그 다음에 중발까지는 일어나는데 신발 지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요거를 잘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1번.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것은 해령이죠, 해령. 그래서 이 그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럼 답은 일단 1번이죠. 그럼 나머지 보기는 한번 그냥 살펴봅시다. 산맥 부근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당연히 발생하겠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진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충돌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되는 충돌형이 되겠습니다. 맞고, 판 경계에서 양쪽에서 민원임이 계속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형이 변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산맥의 정상부에서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죠. 그렇죠. 왜? 해양 퇴적물이 여기서 솟아올라서 된 거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지? 어쨌든 답은 1번. 자, 그림은 최근 10여 년 동안 일본 주변, 일본, 예, 일본, 예, 일본 참 안타깝습니다. 봐라. 음, 여기가 유라시아판이네, 그지? 그 다음에 필리핀판, 태평양판. 일본 주변은요, 판 3개가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아이고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천발 지진, 그죠? 그다음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지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위험한 지역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억, 이 지역의 판 경계는 모두 수렴형 경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판과 판이 이렇게 충돌을 했고 여기 해양판이고 바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이렇게 습입을 하겠죠. 예, 습입을 해서 내려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고 판의 경계죠. 뭔지 알죠? 여기 부딪히는데 해구지. 그래서 여기가 판의 경계인데 자 습입대를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 지진이 당연히 활발히 일어나죠.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지. 그럼 또 마그마가 막 생성이 되면서 화산 활동도 막 일어나요. 이렇게. 그렇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판의 경계에서 어느 쪽에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지 봐봐봐. 섭입을 당하는 쪽, 즉 밀도가 작은 쪽에서 그죠?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판 쪽에서 뭐가 활발하다고 지진이나 화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래. 요게 핵심입니다. 아이고야, 또 뭐가 나타났다. 이거 뭐야? 안랩, 무시지? 암소 소리 지우자. 아. 자,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요걸 갖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시. 뭐,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즉, 습입 당하는 판 쪽에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사실, 그걸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지도를 보세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이 부딪히는 요게 판의 경계인데 요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판 쪽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죠. 그럼 밀도 비교해 볼까? 유라시아판 쪽이 밀도가 더 작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유라시아판하고 필리핀판을 비교를 했더니 필리핀판이 크죠? 네, 지각 변동이 유라시아판 쪽에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 자, 그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야, 여기 판의 경계를 보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이 판 밑으로 습입합니다. 그죠? 왜? 지각 변동이 유라시아판 쪽에서 일어나잖아. 그지? 그럼 이 둘을 비교하면은
이번에는 태평양 반이 크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태평양 필리핀을 보면 또 필리핀 쪽에서 일어나죠. 누가 1등이고? 예, 태평양이 1등입니다. 자, 필리핀 태평양 비교해 볼까요? 필리핀 판 쪽에서 일어나네. 지각 변동이. 그죠? 그럼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쪽이 밀도가 작은 쪽이죠. 됐죠? 자, 그러면 적을까? 필리핀 판하고 필리판? 필리핀 판? 예. 하고 태평양 판을 비교를 하면요. 예, 태평양 판이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라시아 얘가 제일 불쌍한 애죠. 예, 불쌍하다니까 좀 이상하다. 밀도가 좀 제일 작은 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지? 니은 해군은 우리나라보다 예, 당연히 일본 쪽에 가까이 있죠.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 세 판 중 유라시아판의 밀도가 가장 크다. No. 가장 크다가 아니고 가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작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이가 다 됐네요. 선생님이 강의 보면서 말하되 선생님이 필기하는 부분 필기하라 그랬잖아요. 그지? 필기하고 채점도 해야 된다. 채점한 거 사진 찍어서 인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라. 자, 우리 항상 조심하는 거. 조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외출 삼가하고 그다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거 아니다. 건강하게 잘 있어야 된다. 다시 보자. 반드시 인정할 수 있도록 수고 많았대.